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항상 저한테 질문했던 이 질문을 거의 10,000번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경비 처리 되냐 안 되냐 다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적은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딸랑 요거 하나 적었죠. 사실은 법에는 어떤 비용이 경비 처리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법에는 딱 요 단어만 있습니다. 수익과 관련이 있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 처리가 되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우리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을 구분해야 실제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뭐 매출 수익이라도 하고요. 원가 비용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이익이 생깁니다. 그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 게 개인사업자 소득세, 법인사업자 법인세를 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활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비용 처리가 되느냐, 쓰는 모든 항목들 중에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몇 가지 질문 많이 들어왔던 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회사면 당연히 판매용 재고 사오는 거 비용 처리 되겠죠, 당연히. 이건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건 뭐 묻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김 감독님은 촬영해서 유튜브 촬영 대행을 하고 편집을 해주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카메라, 이 고가의 카메라 비용 처리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된다는 의미는 당연히 그게 주 수입이고 이걸 창출하기 위한 원가잖아요. 비용이고 그거 대응되는 거를 보는 겁니다. 이게 대응되는 비용인지 합리적으로 사회 통념상 이걸 창출하기 위한 비용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출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를 들면 오늘 촬영을 끝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값을 제가 살 수도 있고 김 감독님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촬영을 의뢰하고 김 감독님은 촬영 대행을 해서 매출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 감독님이 저한테 밥을 사면 접대비로서 비용 인정됩니다. 물론 접대비라는 항목은 이 한도를 계산하게 돼 있는데 그건 복잡한 얘기, 어쨌든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샀어요. 제가 사도 뭐 접대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관계이기 때문에. 사업관계가 아니고 친구 사이였어요. 전혀 매출 매입이 섞이지 않는,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법인카드를 밥을 샀습니다. 또는 김 감독님이 사업용 카드로 샀습니다. 이건 비용 처리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우리가 사업적인 관계로 이 수익 비용 창출에 같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그냥 우린 친구 사이였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 비용 처리를 하는 거는 매출과 관계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이어도 이게 어떤 명목으로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조금 명확한 차이를 보면 해외 여행은 당연히 비용 처리 안 됩니다. 여행이잖아요. 해외 출장은 비용 처리돼요. 사실 이걸 누가 결정하나요? 쓰는 사람이 결정하죠. 우리가 쓰는 사람이 결정해서 썼는데 그 증빙은 똑같이 호텔이 있을 거고 항공권이 있을 거고 현지에서 밥을 사 먹은 현지 영수증들이 쫙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해외에서 카드를 긁었겠죠. 해외 여행은 내가 놀러 간 거기 때문에 이거랑 관계없으니까 비용 처리 안 되고요. 해외 출장은 예를 들면 뭐 6월에 베트남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자, 가는 목적은 저를 홍보하는 영상을 베트남의 전문적인 그런 경험을 녹여내서 촬영을 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촬영에 필요한 해외 출장은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고 그게 사회 통념상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질문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공권 끊고 가서 해고 출장 갔다 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물론 이걸 확인한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쓰는 사람 마음에 있는 거고 쓰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무 신고를 하고 나중에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은 어떻게 이걸 확인할까요? 이게 여행 간 건지 출장 간 건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첫 번째 물어보겠죠. 750만 원 썼는데 숙박비랑 항공권이랑 이거 뭐 때문에 쓰신 거예요? 채널을 보여주면서 이 베트남의 회계 관련 회계사 영상을 찍으러 갔다 왔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근데 그것도 뭔가 서류를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자, 서류라는 거는 기획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베트남 가서 어떤 촬영을 해서 이거에 대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콘티는 이렇고 동선은 이렇다. 이런 기획서가 있거나
또는 내부 품위, 좀 큰 회사들은 내부에 결제를 올리잖아요. 어떤 비용을 쓸 때. 그런 품위서 활동했던 어떤 서류라든지 또는 영상, 사진, 법에는 어떤 증빙이 인정된다 라고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빙의 종류는 있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인정된다 안 된다는 없습니다. 대기업 같은 관료적인 조직은 담당자가 기한을 해서 결제, 과장님, 팀장님, 부장님, 이사님 결제받은 서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서류로서 이제 증빙을 하는 거고, 우리처럼 이제 직원이 많지 않은 자영업, 중소기업들은 어쨌든 증거를 잘 남겨놔야 됩니다. 똑같은 해외를 다녀와도 여행이냐 출장이냐를 우리가 주장할 때 결국 서류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많은 어떤 기획서를 만들지 않더라도 실제 출장으로 갔다 왔다면 활동의 내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헤어샵 왜 적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커트하러, 염색하러 가면 비용 처리 안 되겠죠? 회계사가 수익 창출하는데 용모 단정히 한다고 고객들한테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염색하고 커트를 했어요. 자, 이거 비용 처리하고 싶죠, 마음속으로. 근데 사회통념상 아니 그거는 회계사가 아니고 일반 모든 우리나라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그럼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헤어샵이어도 우리 촬영 때문에 했어요. 뽀로로 분장을 했어요. 분장을 하기 위해서 헤어샵을 갔어요. 전문적인 메이크업 촬영 컨셉에 맞게 했어요. 그건 됩니다. 미용실 비용이 대부분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업종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 거가 사회통념상 비용의 범주에 안 있기 때문이지, 이 헤어샵이나 마사지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누가 봐도 그건 사업과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사지 업체 촬영을, 그래서 마사지 업체 가서 이제 시술을 하는 영상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상을 활용하겠다 했을 때 당연히 돈을 줘야 마사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된다는 거. 드론TV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취미로 드론 하는 거랑 오늘 그 드론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저거는 우리가 드론 촬영을 하기 위해서 되니까 100% 비용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계사가 드론을 사서 촬영을 해요. 난 취미예요, 사실은. 근데 비용 처리하고 싶잖아요. 되겠습니까? 우리 회계사가 하는 매출하고 드론의 촬영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들이 사업에 실제 관련이 있느냐, 첫 번째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 서류나 어떤 내역을 잘 남겨놔야 나중에 비용 처리를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이제 질문을 할 때 역으로 본인이 답을 낼 수 있겠죠. 이게 실제 내 사업과 관련된 거면 자신 있게 하고 그 대신 어떤 서류를 잘 남겨 놓으시고요. 사실 이거랑 관계 없는데 받고 싶다, 비용 처리 받고 싶다, 그런 거는 나중에 결국은, 왜냐면 증빙을 못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 처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세법에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서 사회통념상 맞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다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질문하기 전에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질문을 주신 게 해외여행을 갔는데 출장을 간 것처럼 하면 걸릴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출장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서 이렇게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참 어렵죠. 출장인지 아닌지는 서류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옆에 쫓아가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서 잘 갖춰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걸리는 사례라는 거는 아닌 걸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걸리냐 안 걸리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실제 출장을 가면 너무나 많은 자료가 나와요. 맞잖아요. 실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흔적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널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라로, 속된 표현을 가라로 하려면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촬영도 안 됐을 거고, 예를 들면 영상 촬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촬영도 안 됐을 거고, 그게 실제로 의뢰받은 영상도 아니면 우리가 결국 소명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아닌 걸 기라고 하라고 한 건 아니고, 맞는데 억울하게 그런 서류를 못 챙겨서 이게 나중에 좀 이제 비용 처리를 부인당하는 아쉬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서류를 챙겨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게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이거는 탈세죠, 당연히. 국세청은 그런 우리나라에 300만 이상 되는 모든 중소기업 거를 일일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통계를 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낼 수 있겠죠. 우리가 뉴스에 슈퍼카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번호판도 지금 법인차는 색깔 다르게 한다 만다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사업자 중에
취득가액이 뭐 2억 이상 되는 승용차, 그 통계를 낼 수 있잖아요. 국세청은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천 개가 나왔겠죠.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사업 목적이냐, 이제 이 업종과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2억 원이 넘는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쓴다는 게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본인들은 받고 싶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해외 VIP가 오기 때문에 이런 고급 승용차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사회 통념상 그런 람보르기니나 어떤 페라리나 그런 스포츠카가 어떤 손님을 응대하길래 그게 꼭 필요하냐 했을 때 사회 통념상 말이 안 되죠. 사실 그거는 본인들의 바람이지, 경비 처리하고 싶다는 바람이지 사회 통념상 맞지 않기 때문에 100% 부인이 될 거고요. 애매한 선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서류를 잘 안 만들어 놨을 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닌 걸 막 서류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